잡아봐. 하나, 둘. 저희가 좀 이따 자유시간. 자, 올라가면 괜찮아. 나처럼 볼 거야. 토끼 상태. 힘 빼고.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존 수영은 너희들 빨리 가는 시합이 아니야. 기대 있었어요. 덕분이 있어. 지금 하는 수업은 생존 수영이고요. 처음에 준비 운동을 마치게 되고 마치면 입수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물을 뿌려주게 됩니다. 차가운 물에 대한 적응력도 좀 길러주고 들어가기 전에 생존 수영 그 구명조끼를 입히게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숙지시키고 그리고 입수한 후에는 준비 운동식으로 이렇게 워밍업을 좀 시켜주고 생존 수영에 맞게 뭐 물에 뜰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부유물을 찾아서 이동하는 법이라든지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물속에 떠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아이들에게 인지시켜주는 그런 수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물에 떠 있고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지만 파도도 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물살도 있을 건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호흡만 잘해도 아이들이 긴장감을 좀 낮출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늘릴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호흡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인지를 시켜주는 편입니다. 물론 부유물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 사고자의 생존 시간을 더 확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옆에 부유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도 잎새 뜨기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수영을 못했던 사람도 바다에서나 이럴 때 충분하게 자기 체온을 유지하면서 생존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좀 갈려서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체육이나 이런 환경에 굉장히 적극성을 많이 띠고요. 근데 여학생들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여율이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그 학년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면모가 있지만 제가 올해 생존 수영을 한다고 학기 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올해 이 발전이면 내년의 학생들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이라 많이 어려웠거든요. 참여율도 많이 저조했고 근데 올해는 확실히 두 번째 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거부 반응이 좀 적더라고요. 실제로 얼굴을 못 담그던 혹은 뜨지도 못하던 친구들은 같이 하면서 하니까 다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숨 쉬는 거랑 뭐 떠 있는 거 그런 기본적인 동작들은 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습득을 하지 않았나. 이게 물놀이가 아니라 정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진지한 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더 잘 되어 있다면 아이들이 나도 언제 내가 그런 위기에 닥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참여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이게 조금 아쉬웠어서 보완이 되면 참여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네. 대학 동기인 친구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가 작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학교에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문제점이라고는 이제 수영장 확보가 안 됐는데 그 학교에서 쓴 거를 그 학교 자산을 빌려서 쓰기로 했었는데 뭐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준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저 보이는 저거는 저희 학교 자산입니다. 과정은 뭐 힘들긴 하죠, 그죠? 근데 힘든 것들은 이제 다른 아이들의 그 수영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만족도, 웃음으로써 이렇게 다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구성원들 간에 이거를 왜 해야 되지? 학교 안에서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의심들이 많으셔요. 그리고 지지를 해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막 불평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은 언제 해소가 되냐면 완성된 모습이 나왔을 때 물을 받고 수영 수업하기 직전에 선생님들이 모두 보시면 깜짝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관리는 좀 손이 많이 가요.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면 일과 전에는 와서 밤새 빠져 죽은 날파리들을 건져내고 밤새 또 침전된 침전분들을 또 청소기를 통해서 또 빨아내고 점심에는 이제 수온이라든지 잔류염소 체크를 또 해야 돼요. 하루에 3번씩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또 여과기를 끄고 덮개를 덮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2주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뭐 투입된 시간으로 보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고생을 좀 하는 거죠. 당번책은 아니고 제가 지금 담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수영장 전체 여과기를 포함한 시설이 저희 학교에 맞춤으로 저희가 맞춘 거거든요. 폭이 7.7m고 길이가 21m. 원하시면은 뭐 25m도 되고 30m도 되고 학교 실정에 맞춰서 하는데 보통 1,000만 원 정도. 레고를 만들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완성품 제대로 만들어 놓고 부셨다가 다시 만들면 뭔가 부품이 안 빠졌는데 2개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업체에다 맡기는 게 맞다고 보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보관하고 설치하고 해체하는 것까지 연간 저희 규모는 200만 원 정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교에 조립식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저희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이제 체육 선생님께서 학생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에 물론 정해진 공간에서 하는 거지만 아이들한테 그러한 생존 수영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또 실제로 체험을 해봄으로써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서의 이런 생존 수영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추진한 그 전국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을 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실태와 그 시설을 이제 보고 가셨습니다. 개별 학교의 그런 시설 조건이나 그다음 그 선생님들의 그런 운영 여건에 맞춰서 관리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중요한 교육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교육을 같이 감당을 하고 옆에서 관리를 하는 게 효과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